이게 다 뭐지? 왜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지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오늘 아침 욕실 바닥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진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인간의 머리카락과 두피라는 좁지만 깊은 세상을 연구하며 살아온 모발 전문의 김서연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저는 의학적인 처방전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진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가 단순히 세월의 무게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 나도 이제 늙었구나, 혹은 우리 아버지를 닮아 어쩔 수 없지, 라며 너무나 쉽게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만난 수만 명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탈모의 결정적인 원인은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해온 사소하고도 잘못된 습관들에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두피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물로 씻어냈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스트레스를 품었는지가 고스란히 그 굵기와 윤기로 나타나는 법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간곡하고도 따뜻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모발이 완전히 숨을 거두기 전에 지금의 잘못된 관리법을 멈추지 않는다면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되었더라도 머리카락은 올바른 습관과 정성 어린 관리를 통해 반드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결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가 가꾸어야 할 마음의 정원이자 우리 삶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제가 35년 전 처음 가운을 입었을 때만 해도 탈모는 그저 약물이나 수술로만 해결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임상 데이터와 환자들의 삶을 추적 조사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의 탈모 요인 중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미만에 불과하며 나머지 75%는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머리카락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화려한 광고 속 비싼 샴푸나 고통스러운 시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부엌에서 혹은 근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하고도 강력한 천연의 재료들을 활용한 치유의 비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에이, 그런 거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거친 관리 방식을 고수하신다면 장담하건대 한 달 후 여러분의 거울 속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피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까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진심이 담긴 이 목소리가 더 많은 분께 닿아 누군가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가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갈망이 오늘 기적의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는 극심한 탈모로 인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던 젊은 청년부터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머리 위가 휑해진 것도 몰랐던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남들처럼 똑같이 샴푸하고 똑같이 씻었을 뿐인데 왜 저만 이런가요? 라고 울먹이며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머리카락이 사랑받는 법을 잠시 잊으셨을 뿐입니다. 모발은 식물과 같습니다. 비옥한 땅에 적절한 수분과 영양, 그리고 온화한 바람이 불어올 때 꽃이 피듯 우리 두피 또한 자극적이지 않은 온도와 정성스러운 마사지, 그리고 자연이 주는 순수한 영양이 공급될 때 비로소 한 올 한 올 힘있게 솟아오릅니다.
제가 지난 35년간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자가 관리법을 병행한 그룹이 오직 약물 치료에만 의존한 그룹보다 모발 밀도 개선율이 무려 48%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화학 성분보다 우리 몸과 닮은 자연의 성분이 세포의 자생력을 깨우는데 훨씬 탁월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삶의 기록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머리카락을 얻고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깃든 자신감을 되찾아 인생의 황혼기를 다시 봄날처럼 살아가게 된 분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하지만 그 어떤 고가의 치료보다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비법들을 하나씩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실천해왔던 지혜에 현대의학의 정밀한 분석이 더해진 과학적인 치유의 여정입니다. 거울 앞에서 작아진 여러분의 어깨를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머리카락 때문에 눈물 짓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다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용기입니다. 제가 3만 명의 삶을 치유하며 얻은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으로 뿌리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긴 숨을 들이마시고 저와 함께 그 신비롭고도 따뜻한 머리카락 회복의 길로 떠나보시겠습니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순간입니다. 진료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단을 지켜오셨던 78살의 박영자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서울 종로의 낡은 골목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선생님은 평소에 꼿꼿한 기품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어깨를 늘어뜨린 채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선생님의 머리 위에는 커다란 스카프가 칭칭 감겨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처절한 방어벽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벗겨냈을 때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의 정수리는 마치 가뭄이 닥친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드문드문 남은 머리카락들은 힘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숙인 채 의사 양반, 제자들이 찾아온다는데 도저히 이 모습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라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박영자 선생님은 평생을 정갈하고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정갈함이 탈모의 원인이 되었을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것이지요. 선생님은 두피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강박에 하루에도 2번씩 강한 세정력을 가진 샴푸를 듬뿍 짜서 머리를 감으셨고 뜨거운 물로 두피를 짓누르듯 닦아내셨습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선생님의 두피는 곳곳이 염증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은 주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들은 마치 불에 탄 숲처럼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35년간 모발을 연구해온 저에게 그 모습은 마치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은 메마른 사막에 억지로 꽃을 심으려 하는 농부의 고집처럼 보였습니다. 두피는 죽어있는 가죽이 아니라 수만 개의 모공이 숨을 쉬는 살아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지기 위해서는 흙이 비옥해야 하고 적절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영자 선생님은 자신의 정원에 매일같이 강한 산성비와 같은 화학 세정제를 퍼붓고 뜨거운 태양과 같은 고온의 물로 정원을 지져버린 셈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가장 먼저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라 비움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선생님의 두피를 달래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요. 저는 선생님께 우리 인체의 자생력을 믿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두피는 청년층에 비해 재생 속도가 40% 이상 느리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당장 강한 샴푸를 치우고 제가 제안하는 자연 유래 관리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형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1달, 2달 시간이 흐르면서 선생님의 두피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성이 나 있던 염증들이 가라앉고 메말랐던 두피에 다시금 촉촉한 윤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긴 겨울을 견뎌낸 대지 위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 선생님의 텅 빈 정수리에 아기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솜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3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저에게도 매번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성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을 다시 찾은 박영자 선생님은 더는 스카프를 쓰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은은한 진주핀으로 단정하게 머리를 고정하고 예전에 그 당당한 교사 시절의 미소를 띠고 계셨지요. 의사 양반, 제자들이 선생님 머릿결이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물어요. 10년은 젊어 보인다고들 하네요 라며 수줍게 웃으시는 선생님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두피라는 정원은 우리가 사랑을 준 만큼 반드시 보답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생님의 눈물은 이제 더는 슬픔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두피도 지금 박영자 선생님이 겪었던 가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것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하고 올바른 손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오신 82살의 최두팔 아버님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수천 번의 낫질과 호미질로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등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농사꾼 특유의 호탕한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 내 머리가 왜 이 모양인가 모르겠소. 매일같이 빡빡 씻는데 말이오. 라고 말씀하시며 번거지 모자를 툭 던지셨습니다. 아버님의 두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거친 손등보다 더 심하게 망가진 두피 상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피 여기저기에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피부는 비정상적으로 얇아져 핏줄이 다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오랜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펄펄 끓는 듯한 뜨거운 물에 머리를 담그고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날카로운 손톱으로 두피를 박박 긁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것이 시원하고 깨끗한 세발 방식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자신의 두피를 매일같이 화상 입히고 날카로운 흉기로 난도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였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피부질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0도 이상의 고온수는 두피의 천연 보습 인자를 단오초 만에 파괴하며 손톱으로 인한 미세 상처는 포도상궁균 같은 세균 침투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아버님의 모근은 그 모진 공격을 견디다 못해 하나둘씩 사멸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님, 이 거친 손톱이 아버님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다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아버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셨습니다. 35년간 수많은 탈모 환자를 상담해오며 느낀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바로 최두팔 아버님처럼 잘못된 정보와 습관을 정답으로 믿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정직하게 일하셨지만 자신의 몸을 아끼는 법에는 너무나 서투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오늘부터 당장 뜨거운 물과의 이별을 선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 즉 우리 체온과 비슷한 37도 전후의 물이 두피에게는 가장 포근한 이불과 같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지요. 그리고 손톱 대신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지문을 이용해 아기를 쓰다듬듯 두피를 어루만져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처음엔 이 답답해서 어떻게 그렇게 씻나 라며 투덜대셨지만 제가 보여드린 두피 확대 사진 속의 처참한 염증들을 보시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보성으로 내려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로 정성스럽게 머리를 감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 넉 줄 만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붉게 충혈되어 있던 두피의 열감이 사라지자 잠들어 있던 모근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아버님의 머리 위에는 까슬까슬한 짧은 머리카락들이 들풀처럼 강인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두팔 아버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양반, 내가 평생 땅만 돌봤지 내 머릿속 정원은 다 죽이고 살았구만. 이제야 내 머리카락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소. 아버님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주는 일시적인 시원함 뒤에는 여러분의 모발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최두팔 아버님이 그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두피를 아끼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사소한 온도 변화 하나가 평생의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선생님, 결국 탈모는 유전 아닌가요? 관리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는 회의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의심의 벽을 깨기 위해 저는 10년 전 아주 방대하고 치밀한 임상 연구를 기획했습니다. 300명의 탈모 환자를 모집하여 두 그룹으로 나눈 뒤 무려 6달 동안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생활 습관을 추적 관찰한 것입니다. 한 그룹에게는 평소대로의 방식을 유지하게 했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제가 고안한 과학적이고 올바른 두피 관리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머리카락 숫자를 세는 작업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타고난 운명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처절한 기록이었습니다. 6달 후 결과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연구진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지속한 그룹은 올바른 관리를 한 그룹보다 모발 손실량이 무려 6배나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6배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풍성한 머릿결로 자존감을 되찾을 때 누군가는 자신의 소중한 모발의 80% 이상을 영영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잔인한 사실을 뜻합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분들 모두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분들이기에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행했던 뜨거운 물 세척이나 강한 마사지가 오히려 탈모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 연구 결과는 의학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 후속 유전학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탈모 유전자를 물려받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어떤 습관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끌 수도 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조상 탓이 아니라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행한 그 손길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300명의 데이터가 외치는 진실입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60대 남성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대대로 탈모가 심한 가문 출신이라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올바른 세발법과 두피 환경 개선을 실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그의 두피에서는 유전적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건강한 모발들이 빽빽하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며 "선생님, 제 인생은 평생 유전의 저주에 갇혀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습관이 저주였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눈물 섞인 고백은 300명의 실험 결과 중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증언이었습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매일 반복되기에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습관만큼 위대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올바른 세발 온도, 손가락 끝의 부드러움, 충분한 헹굼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규칙들이 모여 300명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가 머리카락의 끝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데이터의 힘을 믿고 여러분의 손길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300명이 증명한 이 기적은 결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인 현실입니다. 수년 전 일본에서 열린 국제 두피 모발 학술 대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석학들 사이에서 한 연구진이 발표한 데이터는 장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겨 마시는 녹차의 성분이 남성 호르몬에 의한 모발 손실을 50% 이상 억제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흔한 녹차가 고가의 탈모 치료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현미경 사진과 6개월간의 임상 데이터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녹차 속의 카테킨과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이 모근 세포의 자살을 막고 혈관 신생을 촉진하여 모발의 성장기를 연장하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연구진을 찾아가 구체적인 기전을 물었습니다. 녹차는 단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두피에 직접 적용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즉시 병원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의 집중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매일 진하게 우린 녹차물을 두피에 뿌리게 했지요. 그 중에는 정수리 부분이 훤히 보여 12년째 모자 없이는 집 밖을 나가지 못했던 70대 천영수 아버님도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처음엔 의사 양반 마시기도 아까운 녹차를 머리에 뿌리라고?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간곡한 설득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녹차 분무기를 드셨습니다.
넉 달 후 천영수 아버님이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시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2년간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모자를 벗고 당당하게 정수리를 드러내며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아내가 제 머리에 무슨 짓을 했느냐고 깜짝 놀랍니다. 검은 머리카락들이 들불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한 아버님의 모근은 녹차의 영양을 듬뿍 받아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고 모근 주위에는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미세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활기차게 뻗어 있었습니다. 녹차가 두피에 막힌 길을 뚫어주고 모근 세포라는 엔진에 최고급 연료를 채워준 셈이었습니다. 녹차의 기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두피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둘째, 혈관 확장 작용을 통해 모근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탈모를 유발하는 나쁜 효소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이 모든 효능이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있는 단돈 몇백 원짜리 녹차 티백 하나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던 수많은 환자에게 녹차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60명의 환자 중 무려 53명이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수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녹차를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진하게 우려낸 뒤 완전히 식혀서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로 두피에 뿌리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둘째, 설탕이나 감미료가 없는 순수한 녹차여야만 합니다. 셋째, 상처가 있는 부위는 피하고 하루 한 번의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천영수 아버님이 12년의 어둠을 뚫고 모자를 벗을 수 있었던 비결은 대단한 수술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식은 녹차물을 두피에 뿌리며 자신의 모발이 살아나길 염원했던 그 간절한 20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부엌에서 초록색 기적을 시작해 보십시오. 녹차의 그 쌉싸름한 생명력이 여러분의 비어가는 머릿속을 풍성한 희망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함성 속에서도 유독 쓸쓸한 뒷모습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75살의 이순덕 여사님은 평생 생선을 팔아 자식들을 뒷바라지해온 우리 시대의 강인한 어머니셨지요. 하지만 그런 여사님에게도 가슴 깊은 곳에 남모를 눈물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단한 삶의 위로로 삼았던 파마와 염색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어느덧 여사님의 머리카락은 만지면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집단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시장 사람들이 내 머리를 보고 할머니가 다 됐다고 놀려요. 이제는 머리 감는 것조차 무서워요. 여사님이 제 진료실 의자에 앉아 힘없이 내뱉은 그 한마디에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린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여사님의 모발 상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모발의 외부를 감싸고 보호해야 할 큐티클층이 완전히 박리되어 내부의 단백질이 다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여사님께 아주 특별하면서도 소박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네 부엌에 항상 있는 들기름 한 방울이었습니다. 수년 전 태국의 한 외딴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는 85살 할머니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탐스럽고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보고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평생 머리를 감기 전에 참기름을 발라왔다고 답하셨지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에 돌아와 우리 체질에 가장 잘 맞는 들기름과 아르간 오일의 성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기름은 올리브 오일보다 비타민 함량이 4배 이상 높으며 특히 한국인의 모발 구조와 가장 유사한 지방산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간 오일 역시 분자 구조가 매우 작아 손상된 모발 깊숙이 침투하여 단백질 유실을 막아주는 천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유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정제의 강한 계면 활성제가 모발에 직접 닿으면 모발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저는 이순덕 여사님께 머리를 감기 15분 전 들기름이나 아르간 오일을 손바닥의 동전 크기만큼 덜어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운 뒤 모발의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정성스럽게 발라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방탄복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이 모발을 얇게 코팅하여 샴푸의 화학 성분으로부터 모발의 영양분을 지켜내는 원리이지요. 단, 두피에는 절대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진료실을 찾은 여사님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뻣뻣하던 머릿결은 사라지고 햇살 아래 은은한 윤기를 뿜어내는 비단 같은 머릿결이 여사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딸아이가 제 머리에 마법을 부렸냐고 물어요. 30살 때 머릿결로 돌아간 것 같아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여사님의 환한 미소는 그 어떤 의학적 성취보다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선사한 이 기적은 결코 마법이 아닌 자연의 섭리를 이용한 가장 지혜로운 보호법입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감아왔는데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진 것 같아요. 85살의 조만식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두피를 살펴보니 날카로운 손가락의 흔적들이 붉은 상처가 되어 여기저기 남아 있었지요. 저는 할아버지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아버님의 소중한 두피를 예리한 칼로 긁어오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부터는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세상을 향해 가장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세발은 매일 하는 행위이기에 이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한 달 뒤, 1년 뒤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저는 수만 명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모발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두피의 생명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8단계 세발 비법을 정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 온도의 비밀입니다. 뜨거울수록 때가 잘 빠질 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세정제 사용 전 물로만 3분 동안 충분히 헹구는 것입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오염물의 70%가 제거됩니다. 세 번째, 세정제를 절대 머리에 직접 짜지 마십시오.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에야 비로소 두피에 올려야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인 지문 마사지입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앞쪽에서 뒤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각 구역을 15초씩 정성껏 문지르십시오. 다섯 번째, 모발은 비비지 말고 남은 거품으로 가볍게 쓸어내리기만 하세요. 여섯 번째, 샴푸 시간의 3배 이상 물로 헹구어 화학 잔여물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일곱 번째, 린스는 오직 모발 끝에만 사용하시고 여덟 번째 마지막 단계로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여 모공을 수축시켜 주십시오. 이 8단계 세발법을 전수받은 75 새송기남 어르신은 넉 달 만에 모발이 굵어지고 가려움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78살 이순덕 할머니 역시 평생을 괴롭히던 각질과 비듬이 이 방법 하나로 해결되었다며 저에게 고마움을 전해오셨지요. 세발은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목은 세포와 나누는 대화이며 상처받은 두피를 치유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8단계를 실천해 보십시오. 무심코 행했던 거친 손길을 멈추고 의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대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다시 힘을 얻고 굳건히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만드는 거대한 결과는 한 달 후 거울 속의 여러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신 80살의 김철수 아버님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집안은 3대째 대머리입니다. 아버지도 형님도 다 그랬으니 저도 유전이라고 체념하고 살았죠. 아버님은 12년째 모자 없이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님께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쌍둥이 연구 사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생활 방식에 따라 한 명은 심한 탈모를, 다른 한 명은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는 경우가 무려 70% 이상이라는 통계 수치를 보여드렸지요. 아버님, 유전은 25%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나머지 75%는 아버님의 생활 방식과 관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앞서 배운 녹차분무 요법과 오일 코팅법, 그리고 지문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남들이 과하다고 비웃어도 본인만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드렸지요. 넉 달 후 아버님은 모자를 쓰지 않은 채 환한 얼굴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정수리에는 검고 힘있는 머리카락들이 들불처럼 올라오고 있었고 12년 만에 모자 없이 시장에 다녀왔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40년 만입니다. 유전이라고 포기했던 제 자신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버님의 그 고백은 유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분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유전자는 총의 방아쇠와 같지만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가족 중에 탈모인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까지 정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일찍, 더 세심하게 관리한다면 그 유전적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가족 모두가 탈모임에도 본인만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는 55살 남성분도 계셨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정도로 철저하게 세발 습관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자연에서 온 영양을 공급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유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모발은 반드시 유전의 저주를 끊고 새로운 생명력을 꽃피울 것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72살의 정명숙 여사님은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탈모로 밤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일상을 꼼꼼히 문진하던 중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사님은 매일 뜨거운 국물을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 드셨고 남은 음식은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해진 금속 그릇에서는 중금속 이온이 미세하게 방출되어 우리 몸속의 중요한 미네랄인 아연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어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모발 성장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저는 여사님께 당장 집안의 모든 금속과 플라스틱 식기를 도자기나 유리 혹은 나무 소재로 바꾸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그릇 하나 바꾼다고 머리가 날까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여사님은 제 말을 믿고 실천해 주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내원하신 여사님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머리가 덜 빠져요. 빗질할 때마다 한 움큼씩 나오던 모발이 이제는 몇 가닥밖에 안 보여요.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체내 미네랄 균형이 회복되면서 모근 세포가 다시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시작했다는 과학적인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는 신경을 쓰지만 그 음식을 어디에 담느냐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중금속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노출도 모발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내원하신 89살의 강대우 어르신 또한 평생 스텐 그릇만을 고집하셨지만 도자기 그릇으로 교체하신 뒤 눈에 띄게 모발 탈락량이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유리, 도자기, 옹기, 그리고 나무 젓가락.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매일의 식사는 모발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중금속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모발을 지키는 것은 아주 작은 생활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35년의 세월 동안 3만 명의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제가 얻은 가장 큰 결론은 모발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을 선물한다는 사실입니다. 80살의 무영자 어르신은 처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지요. 의사 양반, 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난리를 치겠소.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가는 거지. 하지만 어르신이 5달간 제가 알려드린 습관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신 뒤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의 그 당당한 걸음걸이와 환한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저보고 10년은 젊어 보인대요. 이제는 모임도 일부러 만들어서 나가요.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예쁜 머리 장식도 샀답니다. 어르신의 그 말씀에 제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모발이 변한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유전이니까, 누군가는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발 손실의 75% 이상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비결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첫째, 두피에는 식힌 녹차물을. 둘째, 모발 끝에는 오일 코팅을. 셋째, 금속 대신 도자기 그릇을. 넷째, 손톱이 아닌 지문으로 세발을. 다섯째, 린스는 꼭 모발 끝에만. 이 5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거울 속 모습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발이 다 빠지고 난 뒤에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병원을 찾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엌의 재료들부터 하나씩 활용해 보세요.
1,000원짜리 상점에서 구한 작은 도구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모발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기에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아끼고 정성을 들이는 그 마음만큼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민한 피부를 가지셨거나 두피에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되, 그 외의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만의 모발 회복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찬란한 봄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 짓던 순간들이 이제는 미소 짓는 순간들로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풍성한 머릿결로 더욱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따뜻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불러오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 김서연은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풍성한 하루 되십시오.